주말 저녁 다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시즌 3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렘브란츠의 I will be there for you 듣고 왔는데요. 와, 팝송 코너 했던 것 기억이 나네요. 프렌즈 오스트? OST? 오스트? 몰라. 네. 기억이 나는데 미드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곡 들으시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즐겨주시고요. 2부도 우리 인연동이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입니다. 스마트폰은 BBS 불교방송 앱으로 무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인터넷 불교방송 홈페이지 인연인가요 게시판에도 언제든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문자 보내지? 좀 오랜만에 보내려니 어떤 걸 보내야 할까 걱정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녁이니까요. 오늘 낮 시간에 뭐 하셨는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권디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샵 2842로 많이 보내주세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를, 성분 중심주의 토브에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화장품 세트를, 그리고 피부 본연의 건강한 빛을 찾아주는 시간 여울에서 여성 화장품 5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는요. 여러분과 제가 안방 1열에 쪼르르 함께 앉아서 교양을 쌓아보는 시간입니다. 2교시 교양 수업. 네,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분씩 역사, 심리학, 문화예술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양 수업 들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달은요. 긍정 샐러드의 저자이자 심리학자 허정문 박사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교시 교양 수업 시작해 볼게요. 동물원의 노래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매주 금요일엔 2부에서요. 한 달에 한 분씩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양을 쌓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학생의 마음으로 경청해 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인연동의 여러분들도 매주 출석 도장 꼭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강사는 바로 이분입니다. 긍정 샐러드의 저자이자 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그간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네, 저는 여전히 꽤 많이 바쁜 네.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요 무렵이 되면서 이제 조금 한가해졌어요. 네, 드디어. 네, 계속 그래서 바쁘다고 하시더니. 네,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은 방문을 네.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몇 주에 한 번씩 띄엄띄엄 만나서 강의를 청해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이젠 이렇게 쭉 이어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박사님은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제가 개편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네. 개편에도 지금 네, 살아남아서 저희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어서 네. 네,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기분이 좋고요. 그동안은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다 보니까 아무래도 흐름이 조금 끊겼던 감이 그렇죠. 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쭉 한 달 내내 만나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기대되고 설렙니다. 네. 예. 그동안은 긍정 샐러드라는 박사님 책을 기반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었잖아요. 뭔가 텃밭도 들여다보고 마음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 뭐 과일들 잘 수확해 가지고 요리도 해 보고 나만의 레시피도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자, 이제는 앞으로 한 달간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해 주실 건지 좀 구체적인 강의 계획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먼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니까 아, 제가 열심히 너무 공부했죠. 기쁩니다. 네. 너무 기쁘고요. 어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감정 레시피라는 키워드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도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감정을 조금 더 기능적으로 사용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참인데요. 음. 이제 4주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감정의 레시피를 좀 긍정적인 레시피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 감정을 이제 박사님께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꽉꽉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코너가 금요일 저녁 8시에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요. 일상에 지친 분들께는 딱 필요한 맞춤 강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주가 유난히 힘들었다는 분들, 그리고 이런 힘든 마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궁금한 우리 인연둥이 님들은요, 이 강의를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박사님?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제가 슬픔으로 잡았는데요. 슬픔이요. 네, 처음 이 강의에 대해 이제 다시 한번 요청을 주셨을 때 위로가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른 네, 감정 재료가 바로 네. 슬픔이었습니다. 아, 슬픔이라. 그런데 우리가 퇴근할 때 기분이 좋지 않나요? 네. 슬프다가 아니가, 응? 그런가? 슬픔을 느끼기도 하나? 저는 막 일할 때 너무 힘들다가 집에 간다면 막, 아싸!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네. 거 먹어야지. 막 이런, 저는 그런데,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당연히 퇴근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기는 음, 합니다만, 때때로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네,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간혹 어, 많이들 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무래도 이런 심리학자다 보니까 그런 예. 일들 저한테 많이 말씀 주셔서 그런 걸 수도, 네, 있겠지요. 네. 그렇군요. 특히 뭐 직장에서 뭔가 잘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이제 잘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음.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든지 혹은 아. 워킹맘 분들이 느끼시는 이 자녀분들에 대한 또 미안함과 함께 그 또 네. 어떤 슬픈 감정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음. 어떻게 다뤄야 할까 많이 고민 의뢰들을 네, 하시는 편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제가 잊고 있었네요. 공연하고 나서 혹시나 실수하고 그런 날, 내 마음껏 못했던 날, 이럴 때 찝찝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나.' 슬플 때가 있었거든요. 네. 퇴근길에 슬플 수 있었네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좀 힘든 일들을 겪고 집으로 그 감정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참, 네, 어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구원찬의 노래입니다. 슬퍼하지 마.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요, 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좀 숨기고 싶을 때 많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은 내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꼬마 남자애가 울면 꼭 네. 아버지들이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네. 그러잖아요. 뭐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슬픔을 좀 감추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 감정이 갖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아직도
그 남자는 좀 이렇게 감정을 숨겨야 된다고 어, 여러분도 배우면서 잘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쵸. 네, 또 맞아요.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니까 음, 여전히 뭐 대한민국 사회에 다양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들을 음, 조금 했는데요. 왜 일단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 슬픔이 생기면 그걸 좀 네. 숨기고 싶어질까요? 부끄러워요. 네. 내가 약해졌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맞습니다. 네. 네. 약해진다는 그 느낌. 네. 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사실 이 슬픔이라는 건 어디로 이렇게 쭉 들어가기 쉬운 감정이냐면 이 자기, 이 셀프라는 것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감정입니다. 음, 그래서 나의 취약성이라든지 나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아,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심 내가 슬프다는 걸 알지만 그걸 드러내기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드러내고 나서의 피드백이 늘 뭔가 위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다독여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나의 잘못을 더 질타를 받을 때도 있고. 네. 아, 그렇네요. 자, 이 슬픔이란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화학 작용, 어떤 화학 반응 이런 게 일어나나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울고 있으면 네. 누군가 울고 있다면 그걸 보는 사람 그 감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울고 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뭔가 울컥하는 그렇죠. 동일시되는 감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슬프면 뭔가 질타받는 경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슬픔이 탁 올라왔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뾰족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게 아,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슬픈 사람을 목도하는 사람도 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듯한 이미지가 이 슬픔의 네. 느낌인데 의외로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각성이 훅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 첫 번째 일이요. 이걸 지금 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은 빨리 뭐가 문제인지 막 이렇게 찾아내는 작용이 이때 막 훅훅훅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질문 드렸는데요.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각성이 확 된단 말이죠. 보는 사람이. 왜? 네. 접근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 슬픈 사람을 보면 접근하도록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좀 진화가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사이 안 좋은 사람 우리 살면서 한두 명은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내가 기본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그 사람이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반응을 음, 하는지 대체로는요. 아우 아주 고소하다. 네. 역시 저 아, 이제 드디어 저 녀석이 저렇게 아, 울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뭐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오, 좀 다가가고 싶고 그래도 좀 힘내라라고 네네네. 말하면서 한마디라도 건네게 될 가능성이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슬픔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불러 모으기도 하고 네. 나한테 부족한 자원을 이렇게 좀 채워놓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작용이 일어날 때 갑자기 각성이 쭉 떨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금 이렇게 릴렉스된 모습, 그러니까 각성이 좀 쭉 내려가 있는 모습이 됩니다. 네, 관심을 불러일으킨 네. 다음에는 편안해지는 거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의자에서 타지 않고 열차가 지나가는데도 펑펑 울고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네, 괜히 계속 눈길이 계속 가고 뭐 때문에 저렇게 서럽게 우실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혀 아, 상관없는 사람인데도요. 그렇네요. 만약에 슬픔이 없다면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이 슬픔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상실하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취약한 순간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음. 한 가지 문제점은 누군가의 그런 면들을 이제 보았을 때 우리가 방어 기제의 한켠으로 또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거나 네, 네, 그런 네. 방식으로 흐르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대상, 사회적인 지지망이 갖추어진 공간,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슬픔을 잘 드러내는 것, 네, 음. 그게 건강한 삶의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슬플 때요, 이런 감정도 들어요. 뭔가 죄책감 같은 감정. 네. 그래서 왜 이런 감정이 들까라고 고민을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슬프고만 끝나면 좋은데, 이건 다 내가 이래서 그렇고, 화살을 좀 저한테 돌리는 편이에요, 저는. 네.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들, 성취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의외로 죄책감이라는 음. 심리적 작용인데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 레시피 음. 14가지 중 한 가지 네, 레시피입니다. 와, 네. 14가지가 있어요? 네, 아주 다양한 감정의 도식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사람들은 이 슬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악화시키거나 심화시키거나 빈도를 잦게 만들어주는 나쁜 역기능적인 그런 도식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음. 죄책감은 그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은 왜 일어나느냐? 슬픔이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집중이 자꾸 내면에 되다 보니까 나 이런 걸 잘못했지. 그래,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더 잘 됐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계속 생각해요. 내 잘못이야. 아하. 네,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들었군요. 자,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노래 듣겠습니다. No, no, no. 에이핑크의 No, no, no 듣고 왔습니다. 슬픔을 느끼면 죄책감이 따라오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 같은 감정인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좋은 조언을 박사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터널 시야가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네. 네, 그 터널 시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불편한 느낌을 좀 다루기 위해서 환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어떤 환상이냐면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르는 현상. 통제요? 네. 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건을 통제할 수 있어라는 능력을 자꾸 과대평가하는 거죠. 본인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일어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네, 네가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래. 라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네. 잘못하면 수치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연습을 좀 더 했었어야지. 그 부분을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됐지. 저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됐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색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도하게 사과하시는 분들. 있어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자꾸 사과를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상황을 부끄럽고 슬프기 때문에 자꾸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수단으로 사과를 하시거나 네. 혹은 너무 과도하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너무 많이 투자합니다. 그것도 이런 작용, 이 죄책감으로 인한 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보상을 과도하게 너무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까지 자꾸 자기가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다룰 때 죄책감에 자꾸 반응하는 양식으로 좀 대하기보다는 슬픔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기 시작하면서 실마리를 조금 찾아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늘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슬픔을 보면 좋을까요? 네, 슬픔이라는 재료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슬픈가? 양을 보는 걸까요? 양도 보실 수 있고요. 강도도 보실 수 있고요. 빈도도 보실 수 있는데 얼마나 슬픈가? 왜 슬픈 거지? 그리고
슬픔 같은 감정을 우리가 대할 때 반드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네, 네. 네, 의외로 굉장히 또 빨리 이완할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마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슬픔은 상실에 따른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뭐야?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도움을 받고 싶은 건가? 네, 내가 지금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있는 포인트는 도대체 정말 진짜 포인트는 뭐지? 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게 저는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우리가 그러면 그 슬픔이란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계속 그 터널 속에서 빠져들 게 아니라 조금 한 발짝 멀리서 이렇게 좀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굉장히 정도인가. 좋은 비유신 것 같아요. 네. 네, 슬픔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절차는 죄책감이었죠. 네. 자기 비난, 네, 그리고 수치심. 그래서 안으로 숨어들기 행동. 이제 이런 걸로 막 전개가 되는데요. 요 전개를 좀 틀어주는 거죠. 네, 그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죄책감이 아니라 슬픔에 대해서 분석해보기. 분석하기. 네, 그럼 나한테 지금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네, 그걸 좀 이해해보기.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용기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얼만큼 드러낼 것인가. 네.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슬퍼. 나는 이런 부분에 좀 위로를 받고 싶더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네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네. 근데 이 부부분들 그 대화를 살펴보면 되게 힘들었는데 네. 나 오늘 되게 힘들어. 거기가 끝이었어. 네, 짜증스럽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상대에게서 의외로 이 메아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야, 나도 힘들어. 맞아. 그렇게 되면 역시 이 슬픔 힘듦은 누구한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흘러나가게 되거든요. 어머나. 네, 정확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공감 반응을 누구에게 아이 메시지라는 걸로 이제 좀 전달을 해주시게 됨으로써 처음엔 좀 부끄러운데요. 네. 나중에는 내가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이 자꾸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동일한 상황에서 훨씬 강직해지는 거죠.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말 굉장히 저 좋아하는데 네. 이 기분으로 내 기분이 슬프다고 슬프게 막 행동을 할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내가 위로가 받고 싶다면 정말 박사님 말처럼 내가 이러이러해서 슬퍼. 근데 너가 나 이거 위로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안 해주겠어요. 맞아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연동이님들도 슬픔이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죄책감까지는 가지 마시고 물기를 살짝 틀으셔가지고 그렇게 아이 메시지 던져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말 저녁으로 이사온 인연인 가요에서 함께한 금요일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지친 퇴근길을 위한 감정 레시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다뤄봤습니다. 허 박사님 오늘 저희 시즌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나서 처음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이 바뀐 시즌 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저는 늘 슬픔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또 처음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정 중에 하나라서 진짜요? 그렇기도 슬픔을 합니다.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슬픔이라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게 내면으로 좀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가는 감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감정,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감정이다 보니까 심리학자인 저한테는 아주 안성맞춤, 찰떡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다음 주엔 어떤 감정을 다뤄주실 예정인지 살짝 귀뜸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에너지를 좀 확 끌어올려가지고요. 오, 반전이네요. 분노라는 감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허정문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보내드리면서요. 김사랑의 필링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슬픔이란 감정을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우리 인현동이님들은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잠자리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끝곡은 투빅 다비치의 노래 오늘 같은 밤이면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힐링 나잇.